안녕하세요. 제가 1여 년 전에 가까운 지인에게 얘기했었습니다. 2022년 말 정도가 되면 시중금리가 한 7, 8%될 것이다. 그리고 23년, 24년이 되면 시중금리가 10%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제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금리 올리면 나라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 못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린다가 아니라 시중금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으로 매도를 당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은 2022년 연말이 되면 시중금리가 7%, 8%될 거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24년 말쯤 되면 시중금리가 10%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닥칠 일이라는 거죠.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IMF 1997년 당시에 예적금 금리가 10%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선배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 고정금리 7%, 7.5%를 보장해 준다며 제게 제시했죠. 그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 헛똑똑이었죠, 제가. 아니, 예금만 넣으면 적금금리로 10%를 주는데 어디 저축성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7.5% 고정금리로 나한테 들이미냐고, 눈탱이 치려는 사기꾼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제 동기들, 그 적성 보험을 들었던 동기들은 지금도 고정금리 7.5%로 그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7.5% 고정금리로 뭐, 저수성 보험을 준다? 미친 얘기인 거죠. 절대로 그런 상품을 안 주죠. 안 팔죠.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또 믿기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내년, 내후년 되면 시중금리가 10%, 10%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 12%, 15%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IMF 때 1997년, 1998년에 시중금리가 30%까지 육박했습니다. 15%, 18%, 20%는 그냥 애교 수준이었던 거죠. 시중금리가 10% 되면 원금, 이자를 원금의 3배를 내야 됩니다. 시중금리 10%에 30년 상한의 주택담보대출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대출을 3억이다 라고 하면 이자를 9억 내야 되고 원금을 3억 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아니, 1억을 30년 동안 10% 이자에 빌리면 원금 1억, 이자 3억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부담해요? 이게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시중금리 10%만 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시중금리 12% 되고 15% 되고 18%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빚진 사람은 전부 다 초토화된다라고 봐도 맞죠. IMF 당시에 시중금리 30% 되니까 정말 우수한 우량 기업들도 그냥 다 무너졌던 거죠. 왜? 돈을 빌려오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 건물에 소소하게 장사했던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고요. 빚을 져서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몰락했습니다. 원금 상품 가격이 원가가 만 원짜리인데 업자들이 와 가지고 현금 들고 와 가지고 "이거 3,000원에 나한테 팔래 말래?" 이러면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겼습니다. 왜? 그 3천 만 원짜리 원가 만 원짜리 상품을 저 사람한테 3,000원 주고 넘기고, 내가 이번 달 다음 달을 넘겨야 2달 뒤, 3달 뒤 내가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거래했던 어떤 사장님은 IMF 전에 스키 장비를 취급했다고 합니다. 백화점 몇 군데를 겨울 시즌에만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번 돈이 꽤 많았답니다. 뭐 한 개 백화점 매장에서 스키 장비 팔아 가지고 나왔던 매출이 10억, 20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겨울 시즌 한 시즌을 보내면 한 5, 60억의 매출을 하고, 그냥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마진율은 한 20%가 넘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1년에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를 벌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아니고 만 원짜리였고,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작았답니다. 그래서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 여직원을 한 4-5명 보냈대요. 개수기. 그러니까 돈을 세는 기계 여러 대 들고 은행 여직원들이 그 매장에 파견을 왔대요. 그러면 밤새서 현금을 세서 계산을 하고 은행에 돈을 입금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파견 나와가지고 돈 계산해주는 여직원들한테 10만, 20만 원 그냥 줬대요. 그게 1990년도, 1994년, 95년, 96년 그때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돈을 되게 많이 벌 때였대요. 근데 이게 97년 IMF가 빵 터지면서 그때 겨울에 스키 장비를 사는 사람들이 씨가 말라버린 거죠. 대금 결제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에 벌었던 돈 다 날리고 그냥 알거지가 된 거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조그만한 TV 하나만 몰래 숨겨서 그냥 단칸방에 그 TV 안고 살았대요. 왜? TV로 축구 보는 게 그분의 낚시였대요. 낙이었대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냥 TV 안고 단칸방에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살았대요. 근데 다행히 그분은 그래도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다시 다른 상품으로 사업할 기회를 얻어서 지금은 또 다시 일어서서 살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무너졌던 사람들 중에서 재기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무리한 빚 때문인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몰락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나 아니면은 각종 투기 이런 걸로 무너졌던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해야 그 당시에 살 수 있었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냥 흑자 부도 나는 일들도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미뤄 볼 때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든 빚지지 말고 현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외롭고 힘들고 어렵죠. 아무한테나 기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유행을 바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경제 현상이 곧 우리의 사회 모습하고 직결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삶은 게임이 아닌 거죠. 죽느냐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에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항상 대비할 수 있는 비상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매우 급등할 거다. 5월달, 6월달에 0.5%씩 막 올릴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이제는 한국 또한 기준금리를 연말 되면 1.75에서 2.0이 아니라 2.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매우 심각하기 때문인 거죠. 아직도 유가가 진정되지 않았죠. 곡물 가격이 난리죠. 원자재 가격이 난리죠. 이웃 나라 중국이 난리고 일본이 난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죠. 싸그리 쓰나미에 쓸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매우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장기 불황 충격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거다라는 거죠. 자산시장의 몰락은 당연한 거죠. 폭탄이 터질 겁니다. 거품이 대거 꺼질 겁니다. 지금 뭐 집값 20억, 30억 얘기하는데 그러한 가격의 집들이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거죠. 1997년, 1998년 이때 IMF 당시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게 17%인지 18%인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이 한 21% 마이너스, 경기도 마이너스 한 22% 정도이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땠습니까?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대치동 원마 아파트 1억 5천 2억 했죠. 네. 지금의 거의 한 10분의 1 가격이죠. 네. 그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랬던 시절이 앞으로 온다 안 온다? 온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이제 대치동 원마 아파트가 5년 뒤쯤에 뭐 1억 2억 이렇게 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갈지는 사실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대략 미로 짐작해 보건데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격일 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호가 대비 20%, 25% 수준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잠실에 뭐 파크리오나 아니면 레이크 팰리스 이런 게 30평대 기준으로 얼마 얘기하냐면 지금 뭐 20억, 25억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25억이라고 해보자고요. 20% 수준이면 얼마죠? 5억. 25% 수준쯤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한 6억에서 한 6억 5천? 7억? 뭐 20%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25에서 30%까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억 가던 게 한 7억까지로 3분의 1 토막은 나을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보는 거죠.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누가 장담합니까? 나중에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가 만원짜리 상품을 현금 3천원 들고 와가지고 너 이거 나한테 팔래 말래 이러면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손 받들어서 그 현금 3천원 받고 물건을 만원짜리를 넘겼다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만원짜리 상품 1000개면 1억이잖아요. 1억인데 3천만원 돈 들고 와가지고 1억에 물건 너 팔래 말래 그럼 넘기는 거예요. 3천만원 받고. 근데 그 3천만원 받고 1억의 원가 물건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얼마에 파냐? 개당 5만원, 7만원에 팔았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배 수익을 본 겁니까? 보통의 사람이 만원의 물건 사가지고 뭐 5만원, 6만원, 7만원에 팔면
뭐 그렇게 팔았던 걸 이 사람은 만 원의 원가에 샀던 사람들은 뭐 단순 계산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다 빼고 한 6, 7배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3,000원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0배수가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죠. 뭘로? 현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5년 뒤에 또 벌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죠. 결론은 뭐다?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을 비축해야 된다. 그래야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